중국인들의 각종 이슈에 대한 현지 반응과 그와 관련된 여러 상식을 함께 전해드리는 오카쇼의 두 가지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GDP 관련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2월 16일 복수의 중국 언론들은 같은 날 리온 게이자이 신문의 기사를 인용 보도하며 일본 경제연구센터가 발표한 일본의 1인당 명목 GDP는 2027년에 한국에게 초월당할 것이고 2028년에는 타이완도 일본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을 전했습니다. 2020년 기준 일본의 1인당 명목 GDP는 39,890달러로 이는 한국에게 25%, 타이완을 42% 앞서 있지만 해당 연구소의 전망에 따르면 2025년까지 한국의 성장률은 연간 6%, 타이완은 8.4%에 달하는 것과 달리 일본은 연 2% 성장률이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노동 생산성 향상폭이 다르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1인당 명목 GDP는 노동 생산성, 평균 노동시간, 그리고 취업률을 통해 설명이 가능한데 2030년대까지 한국과 타이완은 노동 생산성의 향상으로 1인당 명목 GDP가 4% 이상 증가하게 되는 반면 일본은 2% 이하로 예상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경제연구센터는 그 밖의 디지털화 성공 여부가 노동 생산성 향상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한국, 타이완, 일본 간의 차이는 디지털화 전환을 위한 토대를 갖추고 있는가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동안 한국과 타이완은 계속 행정 절차에 디지털화를 추진해 왔으나 일본에서는 도장과 사인 등 기업 간 거래에 있어서도 여전히 전통적인 비디지털 방식을 사용해 왔다고 적었습니다. 몇몇 중국어 채널에 올라온 글들을 살펴보았는데 니케이 중문 사이트의 기사를 제외하고는 아무래도 타이완을 다른 국가들과 나란히 놓고 하는 비교가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했는지 타이완은 삭제하고 한국에 대한 이야기만 적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맛보기 반응으로 한 가지만 골라봤는데요. 가능성이 크다! 전반적으로 댓글이 많은 편은 아니었는데 해당 주제에 대해 무분별한 악플러들보다는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고 한국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반응에 반박하는 댓글을 다수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적은 게 장점인 거다. 룩셈부르크가 인당 평균 8만이어봤자 어쩔 건데. 사람이 적은 게 장점이시겠지. 남수단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데 인구가 1,000여만임. 룩셈부르크 인민들이 우리보다 여유롭게 살아. 인당 평균 8만이니까 당연히 쟤들이 너만 못하겠지. 룩셈부르크인들이 미리 꼭 하는 걸 잘 막아야겠어. 한국 인구 5천만인데 아직 적냐? 인구 밀도는 우리보다 크지. 우리 동북 삼성이랑 허베이 네이멍을 다 합쳐야 한국이랑 같은 수준 될 수 있는 거다. 지역, 인구 자원에 있어서 우리가 거의 전면적으로 우위에 있는데 차이가 어디에 있는 거지? 아무도 다 못할 거임. 한국의 성장은 미국 도움이 핵심이고 거기다 자신들의 노력도 있었지. 왜냐면 자원이 네가 말한 그 몇 지역에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이다. 전부 다 일선도시나 성도도시로 간 거임. 산업은 한국 반도체 업계가 엄청 세다. 부가가치가 엄청 많잖아. 광동성 GDP는 이미 한국 넘어섰다. 니네 마을 전체랑 옆마을, 옆옆마을 다 합쳐야 겨우 마인 만분의 1일 텐데 니들 지역이 인구랑 자원에 있어 전면적으로 우세하다면 뭐가 잘못된 거냐? 이 문제는 어떻게 얘기돼야 좋을까요? 다음 문제. 일본 언론은 20년 뒤에 한국 GDP가 일본 2배라고 예측했음. 20년 뒤 한국은 4천만 명뿐이 없을 텐데 한국 출생률은 일본 3분의 1로 낮다. 일본 출생률은 1.5라서 20년 뒤에도 여전히 1억 4천만 명이라 한국 인당 평균 GDP가 일본 4배 이상 돼야 한국 국가 GDP가 일본 넘어설 수 있는 거라고. 세계에서 인당 평균 가장 높은 카타르도 10만 달러 못 넘는데 말할 때 대뇌 안 거침? 첫째, 일본 출생률은 겨우 1.3이다. 거기다 계속 하락 중임. 둘째, 일본 인구 최고치에 제일 외국인까지 합쳐도 외국에 겨우 1억 2,800만이고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올해는 1억 2,500만 남았다고. 왜 50년 뒤 한국 GDP가 중국 5배 될 거라고는 안 하실까? 한국 물가는 죽도록 높잖아. 사실 한국인들은 전혀 잘 사는 게 아니라고.
물가는 소득이랑 비교했을 때 중국보단 높은 게 아니다. 소득은 우리 3배지만 많은 물건들이 우리보다 싸니까. 예를 들어 자동차, 전자제품, 의료, 식품도 우리 3배까지 비싼 것도 아니고. 왜 집이랑 과일은 얘기 안 하는데? 한국 인당 평균 소고기 소비량은 중국 3배 넘고 해산물은 중국 11배라고!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몽둥이들은 김이랑 미역도 같이 계산한 거 아닐까? 한국 드라마에서 뭐만 했다 하면 미역국에 김밥이잖아. 중국 국내에서 유명 브랜드 옷 가격은 한국 원가의 4배다. 이게 바로 차이야. 그렇지. 역시나 아프리카가 좋으시겠지. 물가가 낮잖아. 일선도시 물가는 죽도록 비싼데 그러면 일선도시는 다 가난한 사람인 거야? 행복하고 안 하고는 국가 크기랑은 관계없는 거다. 완전 제대로 말하셨네요. 이해 못하는 것들이 엄청남. 왜? 일본이랑 한국 GDP는 다 선진국인데 서구만큼 돈도 없고 여유롭게 사는 것 같지 않을까? 우선 자기 집 심보부터 잘 다스려라. 인구 밀도가 완전 높고 많은 자원들을 수입해야 되니까 사람들한테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압박하는 거임. 효율이 남들이랑 비교가 안 돼서임. 영상물이든 노래든 네가 서구를 접한 게 적어서 그런 거다. 유럽 가보면 알 거임. 하나하나 죽도록 가난해서 담배 꿔서 피고 그런다니까. 한국이 일본이랑 비교할 자격이 있냐? 수천 년간 손아래 패장이었구만. 통수는 돌고 도는 거라 변하지 않는 일은 없는 거다. 한국은 진짜로 일본이랑 비교할 기술이 그닥 없음. 실물 경제는 일본이 훨 세잖아. 동지, 한국 급여는 이미 일본 넘어섰다고. 난 한국이 발달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국인들의 구매력은 중국을 한참 넘어선다. 객관적으로 한국 인당 평균 소득은 중국 3-4배지만 물가는 집값, 자동차, 전자제품, 옷, 생활용품 한국 물가는 중국이랑 비슷하다. 채소가 비싸서 중국 3배 정도인데 고기랑 해산물은 중국이랑 비슷하다. 의료, 교육, 사회보장 쪽은 중국보다 좋다고. 몽둥이한테 가서 파워차이나 씹는 걸 환영합니다. 인구가 저렇게 많이 차이 나는데 인당 평균까지 차이 나다니. 한국이 진보하면 일본도 똑같이 진보한다. 일본은 왜 감히 한국이 자신들을 넘어설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넌 그럴 수 있냐? 일본 GDP 30년째 안 변함. 꼭 그런 게 아닌 게 한국 명목 성장 속도는 일본보다 빠르거든. 20년 전에 아무도 감히 한국 인당 평균이 일본 따라잡을 거라고 말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거의 확정적인 일이지. 한국 디지털 산업은 일본보다 발전했음. 대한민국은 삼성국으로 고쳐야 맞는 거지. 이건 조선반도가 3000년 만에 처음으로 동아시아 1위에 오르는 거네. 그러니 일본은 한국이랑 중국의 TPP 진입을 막는 거다. 경쟁이 겁나서 계속 미천이나 까먹고 있는 거지. 한국이 일본을 넘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일본은 가망 없지만 동시에 한숨 돌릴 수 있겠지. 왜냐면 드디어 미국이 압박할 목표를 바꿀 테니까. 믿지 않는 일본은 내일 바로 가짜로 한국 인당 평균 5배라고 만드는 거임. 인민들이 너무 잘 살고 여유로워져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않는 건 국가한테 있어 좋은 일만은 아니겠지. 남들이 우수하다는 걸 인정하는 게 엄청 어렵냐? 완전 어렵지. 솔직히 면이 안 서니까. 일본은 인정하는데 우린 못 견디는 거지. 또 허풍 치셔야겠어. 쟤들이 아니라 일본이 말한 거잖아. 서울은 엄청 작아서 차로 이틀 돌면 시내길을 다 외울 수 있고 미국 US 써놓은 군형은 한국인들은 못 들어가. 엄청 불쌍함. 아휴, 중국은 인당 평균 신용카드 온라인 대출 부채 1인데